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즐겁고 재미있는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구려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와 중흥 시도, 신라의 전성기 요 세 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의 전성기. 여러분 고구려 하면은 전성기 하면 누가 어떤 왕이 생각이 날까요? 라고 하면 다들 광개토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의 아들 장수왕 이게 부르겠죠. 뭐 광개토 대왕이 부르는 효칭이 꽤 많아요. 광개토 대왕은 탄생은 소수리망의 조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리망의 동생 이련 다시 고국 양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소수리망이 아들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수리망이 동생이 소수리망의 후위를 이었고 그 후위를 이은 왕이 고국 양왕인데 고국 양왕의 아들로 광개토 왕이 태어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시주는 누굴까요? 동명성왕이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북부에서 북부여에서 이제 백두산 저쪽 북부여에서 백두산이라 저기 두만강이죠. 두만강 그쪽에서 북부에서 압록강 쪽으로 내려서 고구려를 세운 게 누구였을까요? 주몽 고주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 호칭이 너무 많아요. 호칭이 너무 많은데 그 호칭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이제 정복왕이었다. 주로 이제 광개토 대왕은 북진정책, 북쪽으로 가는 정책을 싸움을 많이 하러 갔죠. 다른 말로 호태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정책, 북쪽으로 가는 정책을 많이 써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대부분 만주 대부분하고 요동반도 이쪽이죠. 거란, 후연, 그렇죠. 거란, 후연, 부여, 말갈을 위주로 격파를 해서 넓은 땅을 차지했었죠. 그때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이 차지할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뭐 그 백제와 신라가 그냥 꼼짝을 못했더라. 이로 인해서 백제와 신라가 그냥 연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막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죠. 그때가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는 광개토 대왕은 신라로까지 가서 신라를 도와줬어요. 당시에 왜군들이 왜가 일본이 신라를 영토에 침입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괴롭혔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한테 원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신라에서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때 당시 저쪽 김해와 그쪽 그 김해 쪽 인전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있었는데 아니 금강가에는 변환이라 해가지고 철이 많이 생산됐었죠. 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몰리치러 왔는데 이 왜군들이 금강가해로 도망간 거예요. 금강가해로 도망가다 보니까 금강가해를 도망가는 이 쫓아가서까지도 이 왜군들을 물리 격퇴를 시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금강가야에까지도 상당한 많은 피해를 줘가지고 결국은 금강가야가 대가야로 흡수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강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혹시 자칫 잘못되다가 신라가 금강가야를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아마 일부러 그렇게 금강가야를 아주 초토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피는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는 영락과 성왕, 태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고구려의 중흥기는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는 4세기 말서부터 언제까지? 5세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백제와 신라는 아주 어떻게 될까요? 4세기, 5세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라면 나머지 백제와 신라는 아주 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천도의원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넓어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쪽에 위에 있던 것을 어떻게 평양성으로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남진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왜? 한강 유역에는 비옥했기 때문에 한강 유역에는 상당히 비옥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 삼국의 그 전성기와 중기를 보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로 나눠졌다, 분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 국내상에서 평양 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백제와 신라는 연맹을 맺어가지고 낮에 동맹이죠. 연맹이 아니라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막죠. 그죠? 남진을 막게 됩니다. 한강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뭐 저쪽 거기 신라 같은 게 저쪽 포항 근처까지 고구려가 어떻게 됩니까?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뭐 소백산맥 영일만까지 아산만에서부터 서쪽에는 아산 현재 아산이죠. 아산부터 그 소백산맥을 거쳐서 저쪽 경상도는 영일만까지 장수왕이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영일만이면 포항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왜 차지를 한 거 장수왕이 과연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그 영토 확장에 대해서 비가 나오죠. 그 업적을 기리는 비가 있는데 고구려 비가 있는데 충청북도 충주에 가면 장수의 업적을 기록한 그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수왕은 한강 아래까지 저쪽 영일만 포항 근처까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차지한 왕이 됐죠. 그때가 고구려의 전성기는 4세기서부터 5세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발전, 성립과 발전. 그 중에서 고구려의 전성기는 장수왕과 광개토왕, 광개토왕과 장수왕. 광개토왕 아들인 장수왕,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썼다. 그로 인해서 낮의 동맹,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서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바꿔줬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는 백제의 전성기와 신라의 정성기 흥망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